20년간 5만 명의 시니어 분들의 노후 설계를 도와온 노후 컨설팅 연구소장 신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취미 생활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던 분들이 3년도 안 되어 모든 취미를 포기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는 모습을요.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전체 은퇴자의 무려 90%가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런 비극적인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잘못된 노후 취미생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해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김모 씨, 62세 은퇴교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누가 봐도 완벽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연금 월 250만 원,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서 경제적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은퇴 6개월 만에 김 씨는 제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돈은 있는데 정작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골프 한번 나가면 20만 원씩 들고 여행도 처음엔 좋았지만 계속할 수는 없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 시니어 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완벽했지만 정작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퇴 후 30년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매일 텔레비전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비싼 시니어 취미를 계속 유지하기엔 부담스럽고 말이에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노후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문제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입니다.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특히 외로움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술을 매일 마시는 것보다도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니어 취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호주 모나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무려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뇌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 그리기나 음악 같은 예술 활동은 치매 위험을 7% 낮췄습니다. 퍼즐이나 카드 게임 같은 두뇌 게임은 9%였고요. 그런데 모든 연구진을 깜짝 놀라게 한 압도적 1위가 있었습니다. 골프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퍼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서와 글쓰기였습니다. 무려 11%나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춘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생각을 끄적이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의 예비 근육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심장, 뼈, 혈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의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병 위험을 35%, 당뇨병 위험을 40%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최고인 글쓰기와 몸 건강에 최고인 걷기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완벽한 시너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최고의 돈 안 드는 취미 조합, 걷기와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니어 취미 조합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3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기적,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노후 취미 생활은 돈을 쓰는 취미입니다. 골프 한 번에 20만 원, 해외여행 한 번에 200만 원, 문화센터 강습비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아무리 준비된 은퇴 자금도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걷기와 글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캐시워크나 토스 만보기 같은 앱을 사용하면 걸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서 한 달에 커피 서너 잔 값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걷기 경험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몇 달은 아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꾸준히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걷기 코스, 계절별 꽃길 추천, 동네 숨은 역사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콘텐츠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과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광고 수익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7세 이정숙 할머니는 동네 걷기 코스를 블로그에 1년간 기록한 결과 현재 한 달에 8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일기였지만 이제는 전국의 시니어분들이 찾는 인기 블로거가 되셨죠. 이정숙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이에요. 저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노후 취미생활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 경제적 자유와 자존감 회복입니다. 두 번째 기적, 완벽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60대 이상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위가 치매였습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게 치매라고 답한 것이죠. 치매, 당사자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가족들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나?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독서와 글쓰기가 치매 위험을 11%나 낮춘다는 것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뇌의 인지 예비능을 쌓아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뇌도 예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년에 꾸준하게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뇌를 계속 쓰게 되면 뇌신경망이 더 촘촘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예비 근육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뇌의 일부가 늙고 다쳐도 이 튼튼한 예비 근육으로 버텨내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는 우리 몸의 심장, 뼈, 혈압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만능 의사입니다. 서울대병원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망률이 51%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35%나 감소했다고 하죠. 따라서 걷기와 글쓰기의 조합은 우리 몸과 뇌, 그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하게 지키는 완벽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더 중요한 걸 놓치셨네요. 세 번째 기적, 외로움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은 담배나 술보다도 건강에 해로운 독입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극심한 고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지루하고 외로울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록이라는 목적이 생기면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창조의 공간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 꽃의 이름이 궁금해져서 찾아보고 새로 발견한 카페의 분위기를 글로 표현해보고 만난 사람들과의 인상적인 대화를 기록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산책자가 아니라 탐험가이자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걷기 동호회나 둘레길 탐험 모임에 참여하면 발로 뛰며 만나는 진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나 직업, 학력이 아닌 오직 같은 관심사로 맺어진 수평적인 진정한 친구들 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걷기 기록을 블로그나 SNS에 공유하면 댓글로 소통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집니다. 전국의 시니어 분들과 걷기 코스를 추천하고 서로의 글에 격려의 댓글을 달고 때로는 오프라인 모임도 갖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부산의 해운대 걸으며 쓴 글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30여 명의 걷기 동호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혼자였던 노후가 이제는 매주 만날 사람들로 가득한 활기찬 일상으로 바뀐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와 글쓰기라는 이 돈 안 드는 취미 조합은 우리 노후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적의 시니어 취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걷기와 글쓰기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좀 더 다양한 노후 취미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대별 맞춤 시니어 취미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4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성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는 오래 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주는 취미라면 더욱 좋겠죠. 둘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60대에는 할 수 있지만 70대, 80대, 90대에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평생 지속 가능한 취미여야 합니다. 셋째, 건강성입니다. 몸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는 취미가 최고입니다. 넷째, 사회성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최고의 시니어 취미가 바로 걷기와 글쓰기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다양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초반, 아직 체력이 충분한 시기에는 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취미가 좋습니다. 먼저 등산입니다. 한국갤럽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가 바로 등산이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남녀 공통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노후 취미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맑은 공기와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산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무릎이 시리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안으로 자전거 타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시니어 취미입니다. 비싼 자전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 원 정도의 적당한 자전거로 충분합니다. 동네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자동차로 다닐 때는 몰랐던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비타민 D도 햇볕을 쬐며 충전할 수 있고 하체 운동도 되며 우리 동네에 숨겨진 명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폐의 탄력성이 좋아져 폐활량이 증가합니다. 평소 쉽게 숨이 차는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산소 흡수량이 증가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도 훌륭한 시니어 취미입니다. 수영이 노년층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수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수영을 즐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33%나 적게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사고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탁구는 실내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 좋은 돈 안 드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사람을 사귀기에도 좋고 두뇌 활성화, 다이어트, 순발력,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팔, 다리, 몸통, 허리 등 전신을 사용하는 스포츠로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80대까지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뻔했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니어 취미들도 좋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60대에는 할 수 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70대와 80대를 위한 정적인 노후 취미 생활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끼쳐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시니어 취미입니다. 종이접기를 하면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자내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접기는 뇌를 활성화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돈 안 드는 취미입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시각적, 공간적,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운동적 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캐나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때 우리는 뇌의 많은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억력과 언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시니어 취미입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치매 증상이 시작된 사람에게도 명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진들이 조사한 결과 꾸준히 명상을 실천한 노인들의 주의력, 기억력, 순발력 등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I 촬영으로 뇌의 상태를 관찰한 연구팀은 명상 중인 환자가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관리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홈트레이닝은 바깥 활동이 어렵거나 주변에 운동을 배울 만한 곳이 없는 분들에게 최적의 돈 안 드는 취미입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홈트레이닝 채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부터 요가,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누구나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최근 많은 시니어 분들이 즐기는 노후 취미 생활입니다. 이제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쉬운 작물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일거리 삼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키우다 보면 은퇴 후 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수확으로 나오는 다양한 작물들로 반찬을 해먹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집안 곳곳을 식물로 포인트를 주는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로 꾸밀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점차 심해지는 요즘 반려식물은 실내 공기 정화와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가습 효과까지 있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면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어지면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는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식물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우울감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니어 취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역시 걷기와 글쓰기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할 수 있는 유일한 노후 취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니어 취미를 어디서 배우고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느 동네나 복지관,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곳들에서는 노래, 요리, 악기 등 무엇이든 몇만 원만 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이런 강좌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내가 배울 수도 있지만 재능기부 등을 통해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면 배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노후 취미 생활을 즐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니어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주지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회사 근처 중심으로 운동하던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잘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취미 생활을 하실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자주 가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걷기와 글쓰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1단계 도구 준비입니다. 스마트폰에 캐시워크나 토스 같은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메모장을 하나 준비하세요. 특별한 메모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공책이나 스마트폰 메모 기능도 충분합니다. 2단계 실천입니다. 집 근처를 30분 정도 천천히 사색하며 걸어보세요.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하늘도 보시고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바람도 느껴보래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동네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 보세요. 3단계 기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를 통해 알게 된 것들, 느꼈던 것들을 기록하세요.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 오늘 떠오른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카페가 새로 생긴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 향이 참 좋았다. 내일은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셔봐야겠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 기록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동네 이야기집이 만들어집니다. 4단계 발전입니다. 2,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쓸거리가 풍성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여러분의 걷기 일기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 1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최순희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경복궁 둘레길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일기였지만 궁궐의 역사와 계절별 풍경을 담은 글들이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최 할머니의 블로그는 월 방문자 5만 명을 넘어서고 한 달 광고 수익만 120만 원에 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전국의 시니어 분들이 서울 여행할 때 최 할머니의 글을 참고하고 감사 인사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69세 김영수 어르신은 부산 해운대 해변길 걷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움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죠. 현재는 유튜브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시니어 유튜버가 되어 한 달에 8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65세 박미영 할머니는 인천 월미도 걷기를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의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여행사에서 시니어 여행 상품 모니터링 제안도 받고 계시고 한 달 수익이 2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거창한 목표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산책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라는 마법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일기가 가치 있는 콘텐츠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만이 가진 특별한 시각과 경험이 여러분의 글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후 취미생활이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용돈벌이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시니어 취미를 즐기면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이는 몸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노후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정적인 활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 시간을 늘려서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와 글쓰기의 조합이 최고인 이유입니다. 몸도 움직이고 뇌도 활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후 취미 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입니다.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걷기 동호회나 글쓰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나이나 직업, 학력과 상관없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노후 취미생활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비싼 돈 안 드는 취미를 피하세요. 골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골프는 한 번 나가는데 20만 원이 넘게 들고 장비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 지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퇴 자금이 넉넉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금세 바닥이 납니다. 둘째, 몸에 무리가 가는 취미를 피하세요. 등산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니어 취미를 선택하세요. 셋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취미를 피하세요. 60대에는 할 수 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할 수 없는 취미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노후 취미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시니어 취미 생활을 위한 핵심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도 처음에는 10분부터, 글쓰기도 한두 줄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단순히 취미 활동만 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공유하세요. 혼자만 즐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SNS든 플랫폼은 상관없습니다. 공유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보람도 커집니다. 다섯째, 발전시키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어도 점점 발전시켜 나가세요. 걷기에서 시작해서 사진 촬영, 역사 공부, 요리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익을 고려하세요. 취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수익 창출도 고려해 보세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냥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선물처럼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요. 젊었을 때는 회사 일과 자녀 양육에 쫓겨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니어 취미 선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걷기와 글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의 삶은 과거의 경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노후 취미 생활로 채워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새로운 도전과 성장으로 가득한 제2의 전성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 것, 느낀 것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시니어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더욱 실용적인 노후 설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컨설팅 연구소장 신유정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세요.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